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4년 동해병기 통과 때 참여한 어르신들을 위해서 워싱턴 통합 한인노인연합회와 H마트 버크점이 감사의 표시를 행하는 행사를 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오늘 행사를 하셨죠, 그죠? 예. 어떤 행사였죠? 오늘 2014년도에 동의 병기 범한 표시 통과 때. 8주년 네. 기념식을 하게 됐습니다. 예, 그때 참여한 어르신들에게 예, 어르신들에게 감사의 표시를 한 거죠, 그죠? 예, 감사의 이게 표시. 어떤 선물을 한 겁니까, 오늘? 예, 오늘 전부 다 이 행사에 있어 가지고 네네. 동포 여러분들이 도와주시고 후원해 주신 분에게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2014년도에 그 추운 겨울에도 네네. 네. 80이 넘는 어르신들이 네. 버지니아 주의회에 네. 100명, 200명이 참석해서 네. 우리나라 역사 이스터 시를 네네. 버지니아 주 국정교과서에 표시하게 됐습니다. 그렇죠. 그 기념식을 하게 돼서 어르신들한테 네. 기념으로 네. 15파운드 쌀 하나씩 전달식을 아, 오늘 하게 몇 됐습니다. 표나 오늘 나눠드렸죠? 오늘 180분인데 아파트에 약 한 10군데 아파트를 나눠줬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또 개별적으로 네. 제가 또 딜리바리해서 모신 분들을 또 제가 또 전달합니다. 네, 이 H마트 버크 지점장이신데요. 예, 네, 오늘 한인노인연합회가 동해병기 통과 때 고생하신 어르신들에게 감사 표시를 했습니다. 예. 여기는 H마트도 일조를 하셨는데 소감 한 네. 말씀 해주시죠. 예, 감사합니다. 이번 동해병기 행사에 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이제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이러한 행사를 이어가실 예정입니까? 예, 어떻게 그렇게 해마다 그렇게 해야 돼만이 우리나라 역사가 네네. 바로 서고 또 역사가 없으면 네. 나라의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노인연합회에서는 이제 그때 참여한 젊은 층도 있고 중년층도 있고 노년층도 있는데 노인들에게만 하시는 겁니까? 예, 노인들의 거의 다 80%가 노인들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지금은 나이가 95, 네네. 또 돌아가신 분들도 네. 약 몇십 명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럼 노인연합회에서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이러한 행사를 이어갈 계획이라 이 말씀이죠? 예, 동해병기 기념식을 갖다가 해마다 네. 할 것입니다. 그럼 H마트 그 버크점은요? 이러한 행사 때 적극 참여하시겠죠, 그죠? 네, 행사에 최대한 도움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 H마트 감사합니다. 버크점에 자랑이 있어요. 어떤 자랑이 있어요? 지금 안에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네네. 매장 전체를 리모델링해서 깨끗하고 고객들이 장보기 편한 매장을 만들었습니다. 네. 앞으로 계속 개선해서 고객들이 찾는 물건 갖다 놓고 네. 고객들이 필요한 매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노인연합회에서 또 H마트 버크점을 적극 예. 좀 이용을 하셔야 되겠네요, 그죠? 알겠습니다. 이용하겠습니다. 네, 예. 네, 네, 또 우리가 다음에 또 뭐냐면은 네. 추석 명절날 네. 독거 노인들을 위해서 또 쌀 전달식이기 때문에 그때도 역시 그렇군요. H마트를 갖다가 이용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오늘 행사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H마트 버크점에서 TVK 뉴스 김성환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워 인터뷰의 김성환입니다. 오늘은 워싱턴에서 아주 귀한 분을 한 분 모셨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미주 한인의 드라이 클리너스 총연합회가 워싱턴에서 중요한 행사를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손창범 총연합회 이사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이번에 워싱턴에서 그 드라이 클리너스 총연합회가 중요한 행사를 하죠. 네, 언제 어디서 합니까? 네. 저희가 매년 가지는 정기 이소회는 네네. 1년에 2번을 하는데 네네. 마침 올해는 그 특이한 네. 그 비즈니스 상황으로 해서 네네. 워싱턴 DC, 네. 런던 버지니아에서 예. 21대 회장단이 모여서 네. 이사단과 같이 회의를 합니다. 네, 우리 저 손 이사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세탁업계가 지난 2년 전부터 이 프로덕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엄청난 직격탄을 맞았어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업계가 막 휘청거리고 있는데 거의 막 엄청나죠. 네, 직격탄입니다. 이번 그 이사회에서 이제 이러한 걸 탈출을 하기 위한 또 이러한 거를 우리가 어떤 복구를 하기 위한 그런데 몸부림을 칠 예정이죠? 네, 어떤 그렇습니다. 안건을 가지고 주로 다룰 겁니까? 네. 우선 저희들이 그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현실에 대한 그 파악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특히 지난 2년여부터 네. 팬데믹에 의해서
여러 모든 산업이 엄청난 피해를 봤지만 네. 특히 저희 세탁업의 경우는 네. 팬데믹 플러스 네. 그 자택근무라는 특별한 그 상황 때문에 그 직격탄을 맞아서 전국에 한 3만여 개 이상으로 추산되던 세탁업소가 네. 거의 25% 30%까지 문을 닫지 않았는가 하는 그 잠정적인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엄청난 위기 속에 있는 그 세탁 업계네,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거를 이제 이번 기회, 이번 회의에서 뭔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걸 극복하고 탈출할 수 있을까? 이러한 데 초점이 맞춰서 이제 회의가 진행될 예정이죠. 네. 그럼 미리 한번 앞서서 짚어주세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이제 회의를 할 예정인지. 예,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그 현실 그 어려움을 타개하는 방법을 연구 중에 있지만 네네. 우선 첫째는 그동안 그 다행히 식당업은 여러모로 예, 연방 정부의 보조를 지원, 받아왔습니다. 보조와 지원을 하지만 받아왔. 네. 저희 세탁업계는 네. 그런 사전의 준비가 덜 돼 있지 않았나 하는 저희들이 자책과 함께 네네. 지금은 늦었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연방 정부를 상대로 네. 저희들이 그 요구를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는 한두 개인이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네네. 또 카운티나 스테이트 선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네. 또 페더럴에서 저희들을 도와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네. 총연합회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그 연방 정부의 보조 외에 네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네. 이 불황을 이뤄낼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느냐를 네네. 생각을 해서 네. 우선 비즈니스에서 매상을 극대화하고 네네. 경비를 최소화하는 것이 당연히 비즈니스의 그 기본 그 이익 추구의 방법인데 네네. 그 중에서 저희는 그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모아서 네네. 또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 네. 또 장비 자금력들을 한 군데로 모아서 네. 그 한마디로 좀 대형화하고 네네. 광고부터 시작해서 네. 그 옷 빨래 네. 또 픽업 손님을 기다리고 있던 것보다는 저희들은 찾아가서 네. 받아오는 픽업 앤 딜리버리 서비스를 네. 좀 더 조직화하고 그 규모를 확대해서 경비는 줄이고 네네. 시장은 저희들이 곳곳이 네. 얼만큼 저희 이뤄낼 수 있는지를 한번 준비하고 테스트하는 그 자리를 이번에 저희들이 논의를 하고 네. 희망하건대는 어떤 최종 결론까지 네.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지금은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이제 어떤 새로운 변화, 또 새로운 발전을 위한 그런 노력을 하시겠다는 네, 말씀인데 그렇게 이 됩니다. 세탁 업계가 우리 그 미주 우리 한인 이민사의 경제의 한 축을 사실 여태까지 담당해 왔다고 해도 네,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 수십 년간 거의 반세기 동안 전해 내려오면서 왜 세탁협계는 이러한 걸 대비해서 미리 변화를 추구하는 그러한 어떤 우리가 이 액션이나 그런 행동은 왜 없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사실은 1980년대 중반 이후로 들어서면서 네네. 세탁업계는 그 특히 동포 사회의 경제 그 그렇죠. 경제 축을 이렇죠. 예. 그 재산 축적이나 예. 그 비즈니스 노하우에서 많은 그 경험을 30여 년 이뤄왔습니다. 그렇죠. 네, 맞죠. 네. 그러면서 시대적인 흐름인지 네. 사업 환경은 점점 악화되었고 그렇죠. 대표적인 것이 그동안 그 퍽이라는 솔벤트 사용에 대한 제한 네네. 때문에 저희들이 한 20여 년 동안 투쟁을 했고 네네. 결과적으로는 뭐 그 솔벤트의 그 변화도 하면서 네. 현재까지 왔지만 네. 사실은 재택근무와 함께 그 의류 산업의 변화. 그 패브릭 변화 네네. 아시겠지만 세탁 기질의 변화. 드라이클링 네. 온리였던 것들이 꽤 많은 그 옷감들이 이제 꼭 드라이클링 하지 않아도 되는 네. 또 그런 변화가 있었고요. 결국은 그러면서 또 팬데믹이 2020년 초반부터 시작된 팬데믹이 네. 저희들을 뭐 완전히 직격탄을 맞춰 초토화됐다고 예, 해야 맞습니다. 주는 것이 고백입니다. 예. 근데 지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질문의 내용, 네네. 그럼 저희는 왜 준비를 하지 못했느냐? 그렇죠. 네. 바로 여기서 저희들의 가장 큰 작책이 있습니다. 네. 여태까지 힘을 합치는데
부족했다고 저는 생각을 예, 합니다. 너무 이제 네. 개인적인 그 사업에 치중을 했고 그렇죠. 우리가 공동의 그 사업에 대해서는 좀 약한 모습을 보이지 네, 않았나. 옳은 네. 지적이십니다. 네. 그래서 뒤늦었지만 네네. 과연 이것은 한 개인이나 네. 몇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총 결집을 해서 네네. 저희 3분의 2가 그 한인들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결국 네. 그 힘들이 모아진다면 네. 연방 정부를 상대하거나 네네. 또 마켓을 형성을 해서 네. 새로운 그 판로를 개척하는 네. 그런 작업을 하는 데는 늦었지만 네. 그래도 아직은 저희가 그냥 주저앉기에는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5월 28일, 네. 29일 양일 동안에 네네. 걸쳐서 네. 그 헌돈에 있는 그 웨스틴 널레스 웨스틴 워싱턴 널레스 에어포트 호텔에서 이제 저희들이 행사를 하고 네네. 행사라는 것이 결국은 그 이틀에 걸친 장시간의 회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예. 같이 관심 가져주시기를 꼭 네. 부탁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주 안건은 또 주 목적은 지금 침체돼 있고 지금 허덕이고 있는 세탁 업계가 어떻게 새로운 이제 활기를 찾아서 활성화할 수 있느냐 네. 이거를 모색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세탁협회 이 총연합회 자체에서도 어떤 대안을 이제 내놔야 되고 네. 그래서 이 전국에 있는 우리 그 세탁업계 종사하시는 분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네. 이런 모양새를 이끌어내야 되지 네,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총연합회에서 이번에 연방 정부를 상대로 이제 어떤 지원, 보조, 뭐 혜택 이러한 추구를 이제 하실 계획인데 조금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연방 정부를 상대로 활동을 할 수 있습니까? 네. 그것을 그 연방 정부 상대 저희 그 보조금 요청을 위해서 네. 지난 3월 5일, 6일 동안에 뉴저지 협회, 아 그렇군요. 뉴저지에 위치한 그 협회에서 네. 그 임원회의가 있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때 이제 다각적인 그 네. 방법이 논의가 됐고, 네네. 당연히 정치적인 거 또 그다음에 실제 기술적인 그 라비스트 고용 문제라든가 거기에 따른 비용 문제들을 네네.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네. 말씀드리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려 주시고 또 의견이나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같이 동참해 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꼭 네. 해내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저 이사님이 보시기에는 이번 이 사업 프로젝트를 가지고 세탁 업계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신다 이거죠. 조금의 도움 정도가 아니라 네. 제가 제 자신 30여 년 동안 이 업종에 종사를 하면서 네네. 느낀 것은 해내야 합니다. 네. 다시 바꿔 말해서 해내기 위해서 뭉쳐야 하고 네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이 참여해 주시기를 다시 부탁드립니다. 27일, 네. 28일, 29일 예, 이제 혼돈에서 저희가 보기에 참 안타까운 거는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 전국 아니면 이 지역 어느 곳을 가나 우리 한인이 운영하는 세탁소, 드라이커너, 픽업소를 많이 볼 수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요즘 팬데믹 이후에 하나, 둘, 셋 이렇게 네. 크로스 문을 닫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상당히 이렇게 참 착잡한데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러한 거를 이제 극적인 어떤 해결하는 방법을 찾는 네. 그런 회의가 되겠죠. 그렇게 되겠습니다. 네. 이번 규모 전국에서 이제 어느 정도 규모가 이번 회의에 워싱턴에 모이는 겁니까? 네. 저희는 본래 31개 지부가 있습니다. 아 전국에요? 네. 시애틀 서부부터 네네. 시작해서 네. 샌디에고, 그다음에 북쪽에는 시카고, 또 캐나다도 저희 지부인데 네. 같이 참여는 못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뉴욕, 네. 잉글랜드, 그다음에 남쪽으로 내려가면 플로리다까지 다 지부가 되어 있는데 네. 전에보다는 사실 이번에 참여도가 조금은 지부 네. 참여도는 조금 떨어집니다만은 네. 네. 그래도 한 150명 정도의 전국의 회장단과 이사들이 모여서 네. 집중적으로 어떤 결론을 내기 위해서 논의를 하게 될 겁니다. 그 중에 네. 특별한 것이 플랫폼이라는 그 시스템인데 이것은 아까 잠깐 말씀드리다 말았지만 네네. 개인의 할 수 있는 역량이나 능력 또 재력
뛰어넘어서 네네. 그것을 하나로 결집한 다음에 네. 대형 그 노하우를 가진 회사들과 조인트 벤처를 만들어서 네. 이 불황을 타개해 나가는데 구체적인 논의는 그날 오셔서 취재도 네. 하시겠지만 네. 또 내려진 결론에 따라서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또 저희는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말씀인즉슨 이 팬데믹 이후에 사회가 급변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도 모든 것이 변하지 않으면 안 되고 그렇습니다. 또 변하기 위해서는 첫째 이 화합과 단결이 우선시 돼야 된다는 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막연한 화합과 단결을 저희들 부르짖어야 네, 사실은 그 공연불 예, 표현이 좀 그러죠. 적당치는 않지만 네네, 그거보다는 실질적으로 방향 제시까지 할 수 있는 네, 총연합회 네. 그리고 그 총연합회 힘을 같이 하고 있는 전국의 그 31개 지부와 네, 이번에 모임의 결과가 네, 전국적으로 발표가 되고 이것은 어떤 그 미국 전체 한인뿐만 아니라 미국 전체 해탁업계 흐름을 바꿀 수도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네. 그 중에 하나가 플랫폼입니다. 혹시 나중에 저희들이 어떤 이 방법을 제시할 때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번 그 회의는 이제 초대된 그 자격을 가진 사람이 한정된 겁니까? 아니면 세탁이면 누구나가 참가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와서 같이 하시는 거는 상관은 없습니다. 네. 하지만 결국은 저희들은 어떤 결정을 내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표결권 그러니까 네,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그 회칙에 정해진 대로 할 것이고 네. 하지만 이사회가 진행되는 것을 저희들이 참가는 할 수 있다. 참여하셔서 네. 같이 방청하실 수 있는 거는 저희들 오픈되어 있고 네. 그 28일 오후 5시입니다. 네네. 장소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런던에 있는 또 웨스틴 워싱턴 덜레스 호텔. 호텔입니다. 네네. 그래서 오시면 방청을 하시고 저희들과 음식 같이 나누시고 상의하시고 또 28일에는 네. 29일 일요일에는 네네. 또 여러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관광과 네. 또 그 골프 모임. 예, 네. 저희 그 총연합회 네. US 골프도 같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같이 즐기시고 같이 고민하시고 같이 이 불황을 이뤄내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아무쪼록 지금 위기에 빠져 있는 세탁 업계가 이번 그 회의를 계기로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 좀 더 활성화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보면서 네. 지금까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뉴스의 뒷이야기를 나눠보는 워싱턴 톡톡의 김성환입니다. 예, 이태봉입니다. 네, 지난 한 주간에도 다양한 뉴스가 많았죠. 예, 많았습니다. 예, 우선 그 우리가 안 좋은 소식을 먼저 전한다면은 예, 지난 주말 전국 곳곳에서 피로 얼룩진 사건이 많았습니다. 예, 그렇죠. 네, 우선 그 뉴욕 버펄로 슈퍼마켓 거기 한인들도 꽤 살고 있거든요. 예, 거기서 백인 남성, 이 백인 우월주의자 남성이 흑인 그 손님, 흑인 고객들, 슈퍼마켓에 온 고객들을 상대로 무차별 난사를 했습니다. 아, 예, 그래서 한 10여 명이 현장에서 즉사하는 이런 엄청난 그 충격적인 뉴스가 일어났는데요. 예, 아시안 헤이 그거하고 같이 연관돼서 지금 일어나는 사건 같아요. 뭐 어찌 보면 인종차별, 네. 또 이 그 뉴스에 보면은 이제 백인 남성이 그 미국의 이제 그 인종 그 유색 인종들이 많이 자꾸 들어오는 거 이런 거에 대한 그 혐오감을 느끼고 있었고 이런 거에 대한 증오를 느끼고 있었고 이게 어찌 보면 정신적인 이상의 문제도 있었던 거예요. 네, 네. 예, 그래서 이 미리 계획을 한 거예요. 이게 뭐 즉흥적으로 일어난 그 사건이 아니고 미리 이러한 계획을 하면서 이 사람 메모에 보면은 네. 가급적이면 흑인을 많이 죽이겠다. 아, 이러한 메모까지 나올 정도니까 미리 이건, 답사도 예, 했다는 얘기가 있죠. 그렇죠. 이거는 어떤 계획적인 범행이 아닌가 이렇게 봐서 우리 한인 사회도 굉장히 충격적인 그러한 뉴스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제 중국을 많이 미워하면서 네, 한국 사람이나 중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이나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예, 맞아요. 그래 우리가 이 한인들도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될 네, 그런 네. 대목 중에 하나인데요.
뭐 뉴욕 버플러에 이어서 또 우리 한인들이 많이 사는 캘리포니아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 실버타운이라고 LA에서 한 50분 거리에 있는 50마일 떨어진 이게 그리 멀지 않은 거리에 있는 실버타운. 네. 예, 노인들이 사는 이제 그 아름다운 타운 커뮤니티입니다. 네. 여기 있는 한 교회에서 또 총격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예. 이 또한 뭐 수명이 다치는 그러한 불상사가 일어났습니다. 네. 네. 이 경찰 발표에 의하면 범인은 용의자지 현재로는 용의자가 이제 대만계 아시안계 같다는 그런 발표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 교회에 나왔던 많은 그 성도들은 졸지에 완전히 무방비 상태에서 졸지에 당한 겁니다. 그렇죠. 예, 이분도 이 범인도 무차별 난사를 한 거예요. 어떤 그 이유가 있거나 원인이 있거나 무슨 뭐 이것이 아니고 그냥 들어와서 이 신도들에게 총을 난사해가지고 그런 끔찍한 사건이 벌어진 사건이죠. 아, 예, 안타깝습니다. 예, 거기도 이제 LA도 또 우리 한인들이 상당히 이렇게 많이 밀집돼서 거주하는 지역인데 이 우리 한인들도 이러한 문제를 접할 때마다 다시 한번 어떤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저기 그 한인 미용실 그 예, 광고 그것도 소식도 있지만 있지 그 않습니까? 전에 예. 또 한 가지 그날 같은 지난 주말에 네. 텍사스 물론 뭐 한인 미용실도 텍사스인데 또 다른 텍사스 지역 네. 그리고 시카고에서도 음. 총격 사건이 또 일어났습니다. 아. 그래 거기서도 뭐 수명이 사망하고 수명이 네. 다치는 이러한 그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뭐 전국 곳곳에서 지금 뭐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네. 그 몇 년 전보다 네네. 그 총기 지금 그 사용량이 네. 그 구입량이 3배나 늘었다는 예, 이 조사가 코로나 있어요. 이후에 이 국민들이 엄청나게 총기를 구입을 했습니다. 네. 이게 총기가 이 정도 구입이 또 되다 보니까 반면 사고도 부작용도 또 많죠. 그만큼 일어나는 예, 거죠. 예, 예. 그게 왜 우리 그 아시겠지만 우리 한국에서는 사실 총기 사고는 많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그 이유는 국민들이 총기를 소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미국은 어떤 방어용이 됐든 무슨 용이 됐든 이 총기를 엄청 많이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총기 사고, 총격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 또한 그렇게 높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지난번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네. 그 운전을 잘 못해서 네. 빵빵 했더니 이 사람이 가서 총을 갖다가 겨누고 지나가더래요. 예, 그래서 맞습니다. 갑자기 그냥 차 서서 도망갔다는 얘기를 하던데. 네, 맞습니다. 그래 요즘 그 코로나 19 팬데믹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어떤 신경 과민이라고 할까? 정신적인 문제가 좀 심각한 지경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할 거는 어떻게 누가 총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하고 말을 안 거는 게 좋고 또한 또 밖에 가서 접촉을 거의 안 하는 게 이게 일단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어가 아닌가. 네. 그리고 또 각자가 하여튼 공공장소에 갔든 어딜 갔든 조심 또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네. 예.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전혀 알 수가 없으니까. 네. 또 네, 다음 근데- 소식을 또 봐주시기 아니 근데 이제 바랍니다. 예. 텍사스 델러스 한인 미용실 사건 아시죠? 예. 그 용의자. 예. 그러니까 뭐 범인이 확정적이지만 그 범인이 체포가 됐습니다. 네. 그때도 마찬가지로 우리 한인이 한 3명이 다쳤습니다. 거기서 그냥 갑자기 흑인이 들어와서 혼자 막 행설수설 떠들더니 총을 그냥 난사한 겁니다. 그 안에는 우리 한인 그 미용실 주인과 또 같은 파트너 동업인과 또 고객 손님과 해서 한 3명이 있었는데 뭐 완전히 그냥 갑자기 총을 맞은 거죠. 그래서 병원으로 구송이 됐지만 다행히도 이제 그게 이 아주 가벼운 증상이 돼가지고 치료를 받고 나갔죠. 다행이네요. 예. 그렇지만 이제 그분들은 지금 엄청나게 정신적인 고통에 아우, 시달리고 그럼요. 있는 거죠. 네. 예. 이 경찰국 그 델러스 경찰국 발표에 의하면 이 사람이 왜 이 한인 미용실에 들어가서 그걸 이 총기를 난사했는지 이걸 현재 조사 중이지만 조만간 이제 구체적인 그 어떤 그 원인 또 그 동기 이걸 다 밝히겠다 지금 예, 경찰국에서 예,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일이 이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이죠. 그래서 이 워싱턴에서도 워싱턴 지역도 사실 우리가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예. 네, 언제 어디서 어떤 총격 사건, 총기 사고가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각자가 하여튼 어디 가서 뭐 활동을 하든 사업을 하든 비즈니스를 하든 우리가 이 조심을 해야 되는 게 다시 네, 한번 맞습니다. 우리 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그 한미 정상회담이 이제 조만간 열리죠, 그죠? 네. 그래서 아마 내일 그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으로 출발을 합니다. 네. 모레쯤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용산에 있는 그 대통령 집무실 5층에서 열릴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습니다. 이번 이 한미 정상회담에 세계가 주목을 하는 이유는 한국의 한미 역사상 한국의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을 해가지고 미국 대통령이 먼저 한국을 가서 만난 역사가 없는 거죠. 그렇죠. 네, 그것도 또 최단시간 내에 10일 날 취임을 했으니까 거의 10일 만에 예.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겁니다. 예. 물론 뭐 일본에서 열리는 그 다자회담에 참석을 하기 위해서 아시아 순방을 하지만 그래도 일본을 방문하기 전에 한국을 먼저 방문해서 한미 정상회담을 갖는다는 건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죠. 의미가 있죠. 네. 이번 이제 회담에 대해서 우리 뭐 미주 동포는 물론이거니와 전 세계 국민들이, 전 세계인들이 주목을 하고 있는데 이번 그 회담에서 가장 이제 다뤄야 될 그런 내용을 전문가들이 분석을 하는데요. 우선 한미 동맹, 무너지 한미 동맹을 굳건히 한다. 예. 예. 거기에 이제 모든 초점을 맞추면서 구체적인 의제나 주제가 올라오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각에서는 이제 대북 정책도 상당히 중요하다. 요즘 뭐 북한이 그냥 막 자고나면 미사일을 막 발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거는 물론 대한민국 국민들도 어떤 불안을 가질 수 있지만 예. 그것 떠나서 주위에 있는 뭐 일본이나 중국이나 러시아나 또 조금 떨어져 있는 미국이나 다 이게 긴장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문제거든요.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의 한국 방문 기간 중에 북한이 또 한 번 미사일을 예. 발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제 우려가 지금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뭐 제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네. 서울로 그냥 쏠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도 예. 또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대북 문제, 북한 문제와 또한 이제 이어서 이제 한미 연합 군사 합동훈련. 예, 합동훈련이 사실은 지난 5년간은 거의 뭐 중단 상태에 그렇죠. 있다고 네. 봐야 되지 않습니까? 네. 이거를 재개하는 문제가 또 주요 의제로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네. 그 다음에는 이제 한미 확장 억제 전략 협의회. 우리가 이제 한국과 미국과의 확장 전략 협의회를 다시 재개할 가능성이 있다. 이라는 것이 이제 그 주위에서 많이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전문가들이 보고 있고요. 이번 회담이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한미 정상회담이 될 것이다. 그리고 또 이 바이든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을 만난 이후에 네. 아직까지 뭐 정식 발표는 없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을 잠깐 회동을 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 일각 전문가들이 이제 분석을 하건데 예측을 하건데 그럼 문재인 대통령 전 대통령을 왜 만나냐? 이거는 이제 미국 행정부 바이든 행정부가 나름대로 그 김정은 정권 북한하고의 어떤 그 새로운 물꼬를 트기 위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좀 특사로 북한을 보내는 방법이 어떤가 하는 이런 연구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아직 확정된 게 하나도 없고. 예, 그렇죠. 확정된 게 없고. 네네. 그래서 예. 한미 그 상호 방위 조약이라는 게 이제 체결돼 가지고 네네. 그 지금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전쟁이 나도 네. 그 미국이 자동 개입을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안 되죠. 그렇죠. 근데 그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하고 상호 그 방위 조약이 조약이 돼 있어서 한국에 무슨 일이 생긴다면 그냥 미국은 자동으로 바로 예, 그러한, 그러한 네. 맥락에서 미군이 한국에 주둔을 하고 있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사실은 또 일부 그외 진보 정권에서는 그러한 걸 다 조약을 좀 무력화시켜야 된다. 그리고 또 한미 방위 조약이라든가 또 남북 간의 그 어떤 평화 협정이라든가 또 이러한 거 문제를 들고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예, 네. 그렇죠. 그래서 네, 이 한미 예. 방위 조약은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조약이 아닌가. 또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이 정도 발전과 성장을 할 수 있는 어떤 바탕도 됐었다. 예, 맞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네. 지금 사태가 사실 구한말 시대하고 네. 거의 그 비슷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죠? 그때 각 그 러시아, 뭐 중국, 일본 그런 강대국들의 그렇죠. 속에 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일들이 똑같이 벌어지고 있는데 역사는
돌고 돈다라고 예, 했으니까. 네, 역사는 항상 반복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어떤 패션 유행이나 뭐 이런 걸 보면은 헤어스타일 유행이나 예. 계속 돌지 않습니까? 예. 뭐 20년 전에 유행했던 게 지금 다시 또 되고 또 그렇죠. 30년 전에 유행했던 다시 예. 역사도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게 역사가 아닌가. 예,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은 하루빨리 좀 더 이 파워, 힘을 키워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찌 됐든 이에 어떻게 됐든 간에 남북 간에 평화 통일 네. 이것이 꼭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지만 주변에 있는 강대국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가 있지 않을까. 그렇죠. 네. 지금 뭐 북한은 코로나 사태가 와도 그 예방 접종도 못하고 치료약도 없어서 굉장히 그 어려움을 당하고 그래서 있다는 그런 지금 소식도 있습니다. 갑자기 네. 사실 북한은 우리가 저 김정은 정권을 이해할 수 없는 게 여태까지는 뭐 가장 안전하고 자기네가 뭐 이 코로나에 대해서는 가장 방어를 잘하고 있고 또 그 면역 저거를 다 갖췄다고 자랑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최근 와서 갑자기 뭐 몇백만 뭐 몇십만 막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제가 보기에는 좀 북한 그 김정은 정권의 이런 발표가 좀 의외로 저는 볼 수가 있어요. 아시겠지만 그 북한 정권은 모든 게 계속 자기네들은 감추고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는 노골적으로 다 그냥 막 까발리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이제 대통령이 우리는 지원을 할 용의가 있다, 받아달라, 지금 이렇게 뭐 나오는 거고, 이 모든 것이 이제 남북 간뿐만이 아니라 한국과 미국과 북한 간의 새로운 어떤 변화의 물꼬가 지금 터지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예. 다음 소식 그럼 또 보겠습니다. 예. 지금 라스베가스에서 그 요번에 통합을 이뤘다는 그러한 소식이 있습니다. 미주 총련이. 뭐 잘 아시겠지만 그 미주 한인의 총련 앞에서 네.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문제도 많은 이런 단체입니다, 사실. 네. 근데 이 총련, 미주 총련, 소위 이제 미주 총련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주 총련 관계자들은 자기네들이 항상 250만 미주에 있는 동포들을 대표하는 단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대표하는 단체면 대표를 할 만한 걸맞는 이러한 또 모양새를 갖춰야 되거든요. 예, 그랬으면 하는데 그런 모양새가 별로 잘 안 갖춰졌죠. 그래서 지난 뭐 거의 한 10년간 네. 뭐 맨날 법정 싸움만 하고 이 사실은 어떤 결말도 없는 법정 싸움만 했어요. 네. 그게 변호사만 좋은 일 하고 변호사한테 돈만 다 바치고, 결국 10년 전이나 15년 전이나 지금에 와서 보면은 똑같은 게 그냥 남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 정도 우리가 법정 싸움을 했고 또 나름대로 막 변호사한테 막 돈을 갖다 주면서 뭔가를 정의를 한다면 어떤 정리가 됐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3개 단체, 미주 총련에서 2개 단체, 미얀협에서 1개 단체, 네. 3개 단체가 사실은 도토리 키재듯이 막 그냥 티격태격 되면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본인들은 뭐 자꾸 뭐 통합을 했다 하지만 이 총회를 열리기 전까지만 해도 각자 따로 놀았습니다. 따로 국방이 됐었죠. 근데 이번 이제 그 라스베가스에서 15일부터 18일까지 열렸죠. 거기가 정식 명칭이 뭐냐면 임시총회 및 합동대회입니다. 네. 전국에 있는 이제 전 현직 한인회장들이 한 200명이 참석을 해가지고 성황을 이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그 김성건, 한국에서 김성건 재외동포 재단 이사장이 있지 않습니까? 네. 참석을 했죠. 참석을 예. 해서 이제 함께 뭔가 우리가 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을 모색도 했고, 또 여기에 참석한 우리 회원들이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뭐 이렇게 서로 뭐 모함하거나 험담하거나 싸움박질하지 말고 하나된 마음으로 우리가 미주 총련, 명실상공 아주 우리가 빛나는 미주 총련을 만들어 보자. 예. 이러한 이제 결의를 했죠. 네. 그래서 이번에 이 뭐 외부적으로는 다시 이제 이게 하나로 똘똘 뭉쳐지는 이런 모양새를 갖췄습니다. 네. 다만 뭐 속으로는 또 다시 뭐 어떤 그 서로 간의 어떤 분열과 뭐 또 서로 간의 의견 충돌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외부적으로 볼 때는 이제 하나의 모양새를 갖췄는데, 이때 결정한 것이 이번 총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걸 결정했어요. 아, 그래요? 그동안 그 미주 총련을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해결사로 나서는 조정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조정위원회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게 막 계속 갈라지냐 뭉치냐 막 이쪽 방향으로 가냐 저쪽 방향 이렇게 됐거든요. 이번 29대에도 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조정위원회가 힘은 못 쓰고 있지만 나름대로 뭐 그냥 약간의 목소리를 지금 내고 있는 상태인데 이번 그 회의에서 어떤 결론을 내렸냐면은 조정위원회를 잠정적으로 폐쇄를 하자. 이거를 전체 안건으로 올려가지고 예. 결정을 한 거예요. 아, 그러니까 지금 이제 기존에 있는 조정위원회는 힘이 그만큼 이제 약해진 거죠. 그렇죠. 더 이상 활동할 수 있는 무대가 별로 없어진 거죠. 네, 네. 그리고 그거에 의해서 또 한 가지 이제 중요한 거는 그 미주 한인의 총연합회가 그동안 계속 문제가 된 것도 그 이유 중에 하나가요. 전국에 있는 너무 한인회만 무조건 만들어가지고 혼자서 그냥 막 1년이고 5년이고 10년이고 내가 한인회장이고 하고 돌아다니는 이런 사람들도 문제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홀로 일단 어느 정도 어떤 상식과 우리가 일반 테두리에서 벗어나 예를 들어서 뭐 사업 계약, 사업 예산, 뭐 사업 보고, 또 총회, 또 이사회, 임원진 구성 이런 걸 제대로 하지 않은 그러한 한인회는 이제는 좀 뭔가 정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결정을 또 받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이 미주 총련이 더 이상 이제 문제가 되는 그 어떤 요소 이러한 뿌리 뽑기 작업을 하겠다는 이러한 결의죠, 그죠? 이러한 문제는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또 한 가지는 이번 총회에서 결정한 내용 중에 의제 중에 하나가 이사장을 이제 30대 총회장으로 자동 이제 승계하는 이것도 또 결정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은 오케이 이번에는 뭐 이렇게 3개 단체가 이렇게 뭐 통합판이라고 뭐 자리를 뭐 두 사람은 뭐 총회장 자리 주고 한 사람은 뭐 이사장 자리 줬다. 네, 공동. 네, 이건 좋은데. 예. 그러면은 30대 이제 앞으로 2년 후에 이제 새로운 총회장이 탄생을 한다 이거 현재 이사장이. 그러면은 과연 31대에서는 그러한 관행이 없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때는 회원들이 진짜 모여서 투표로 유능한 또 훌륭한 어떤 사람을 총회장으로 뽑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다시 또 관행을 따라서 30대 이사장이 31대 총회장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러한 어떤 모순 아니면 위험성이 내포돼 있고요. 그렇죠. 네, 올해 그 예산안을 이번 그 총회에서 42만 달러로 책정을 했습니다. 물론 뭐 미주 총련이 해야 할 일도 많고 해야 할 어떤 사업도 많아요. 그래서 42만 달러가 뭐 많은 건 아니지만 과연 이 42만 불이라는 이 예산안을 어떻게 이제 확보할 것인가 이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과연 이 지금 뭐 이 미주 총련이 한국 정부만 바라봐서 뭐 42만 불을 그냥 이렇게 세운 건지 아니면 본인들이 어떤 사업을 해서 아니면 또 회비 받는 거 이런 등등을 해서 42만 불을 확보를 할 것인지 이것도 우리가 이제 지켜봐야 할 관점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전에 이제 미주총련이 29대 때도 그렇고 그 어떤 사업 계획을 해서 네. 그 미국 정부로부터 또한 그런 것들을 펀드를 받아내는 그것도 있었어요. 아니죠. 근데 그거를 다 없어지더라고요. 아니죠. 펀드가 미국 정부에서는 거의 없었고요. 아니 저기 아파트 짓고 뭐 이런 것까지도 그 계획을 세웠었더라고요. 했었지만 그걸 받아낸 건 없었어요. 아 예. 근데 이제 미주 총련이 펀드를 받아낸 건 유일하게 한국 정부였습니다. 아 그래서 한국 정부에서 뭐 한 많게는 30만 달러에서 40만 달러까지 올라간 적도 있었죠. 네. 그것이 이제 미주 총련이 이제 분열되면서 완전히 이게 사라져가지고 다른 단체로 다 하게 넘어간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40만 달러의 예산을 책정한 거 보니까 그것을 또 염두에 두고 지금 이게 나온다. 그러니까 이렇게 제 생각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뭐 조정위원회 잠정 폐쇄, 나홀로 회장 퇴출, 또 이사장 자동 총회장 승계, 1년 예산 42만 달러 뭐 다 좋아요. 근데 제가 볼 적에는 그럼 미주 총련이 진짜 250만을 대피해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가 사실 잘 안 보여요. 가장 중요한 건 그거거든요. 250만을 대피한다고 하면은 250만 우리 동포들을 위해서 어떠한 사업을 할 것이냐, 어떠한 권익을 가져다 줄 것이냐, 이러한 것이 좀 더 이렇게 부각돼야 되는데 이번 그 총회에서는 그러한 분야에 그러한 점에 부각된 것이 좀 약해 보인다. 예. 이게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 FDA에서 그 어린이들도 이제 백신 부스터샷을 맞을 수 있게 승인을 했다고 합니다. 예, 그게 이제
어린이라고 다 포함되는 게 아니고 네. 5세부터 11세입니다. 아. 예, 그러니까 5세부터 11세에도 그 백신 접종을 한 어린이. 한 어린이. 예, 예. 거기에 이제 부스터샷. 우리가 왜 성인들이 부스터샷 1차, 2차, 3차 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네. 그거를 뜻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부스터샷을 식품의약국에서 승인을 했어요. 네. 현재. 근데 이 절차가 아직 질병통제예방센터에 승인이 남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거기서 승인이 나야지만 우리 어린이들이 뭐 CVS나 아니면 월그린이나 뭐 약국이나 가서 그 부스터 샷을 맞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예. 이것도 이제 백신 접종을 한 5개월 이후에 가능합니다. 이 백신 접종을 하고 뭐 다음 달에 가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예. 5달이 지나야지만 이런 부스터 샷을 맞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거죠. 이게 다행인 거는 그동안 지난 2년간 그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그 어떤 바이러스에 걸리는 확률이라든가 사망자를 보면은 사실 주로 성인들이었지 어린이들이나 아동들은 확률적으로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나마 그거는 우리가 다행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도 혹시 모를 또 신종 바이러스라든가 이런 등장으로 인해서 혹시 모를 만약을 대비해서 부스터 샷을 맞아주는 것을 우리 정부나 또 이런 어떤 그 식품의약국이나 이런 데서 권장을 하는 거죠. 네. 그렇죠. 왜냐하면 학생들은 또 학교에 가서 수업을 해야 되는데 너무 오랜 기간 동안에 온라인 수업을 하고, 네네. 예, 그래서 그 정상적인 교육 과정이라든지 네네.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네. 그 학교에 가고 싶고 또 네네. 사회생활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학생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 그 한인 그 부모나 학부모들도 이제 이 뉴스를 잘 지켜보시고 사실은 뭐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니까 뭐 이거 안 해도 되겠다는 그런 아니라는 생각을 갖지 마시고 인케이스 만약을 대비해서 예방 차원에서 이렇게 부스터 샷을 맞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예, 예, 예. 그 다음 소식도 보겠습니다. 네, 이게 이 봄입니다. 이제 봄 초여름이죠 사실은. 늦은 봄과 이 초여름을 예, 겹쳐 야유회가 하는데, 막 네, 뭐, 성황리에 이루어지는 그런 예, 때인데, 시절이죠. 네. 네. 그동안에 사실 팬데믹으로 인해서 이런 모임이 네.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많이 이제 그 적응이 되고 네. 또 이제 진짜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부스터샷도 맞고 네. 그래서 많이 줄었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랬는지 이번에 또 워싱턴 여성회가 야유회를 가졌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네. 매년 가는 연례 행사인가요? 아니면- 예, 매년 가는 연례 행사였는데 그동안 한 2년 동안 못 가졌었죠. 네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이제 모여서 네. 같이 즐거운 그 게임도 하고 아. 그 음식도 마련해서 굉장히 즐겁고 아이. 다양한 행사를 했다고 네, 합니다. 이렇게 네. 사진에 보니까 이제 뭐 마스크는 다들 안 하고 예. 자유롭게 이제 활동을 해서 오랜만에 그냥 좀 자연과 함께 예. 어떤 힐링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되지 그렇죠. 않았나. 아주 예. 좋은 시간을 네. 보냈다고 그렇게 전해 왔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또 이제 그 조기마을 한국학교에서는 네. 그 여름 방학 이제 방학이 되지 않습니까? 시작됐죠. 시작하면서 네. 그 이제 학생들이 네네. 그 집에서 또 머무는 시간이 있는데 네. 또 직장 다니는 부모들은 그것을 또 아이들 어디다 또 맡겨야 되는 입장이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특별활동 학생들을 선착순으로 네. 모집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유치부부터 12학년까지 모집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 특별활동 그다음에 급수 네. 그 자격증까지도 그 주는 그러한 그럼 계획을 일석이조가 한다고 되는 합니다. 거네요. 네네네. 예. 근데 이 아시겠지만 이제 미국에서도 최근 들어 종이접기 문화, 네. 종이접기 놀이 이러한 게 서서히 이 사회적으로 번지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인종들도 이러한 문화를 상당히 좋아하고 네. 또 이분 뭐 어린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어른들도 이 하죠. 예를 들어서 노인들 있잖아요. 네. 치매 예방을 위해서 자기네는 좋다. 그럼, 막 이런 예. 걸 막 배워가지고 막 자기가 만들기도 하고 예. 그러한 것이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그럼요. 있다고 예. 네. 게임을 하거나 이런 그 소근육을 갖다가 네. 움직이는 거는 네. 어린이들 그 지능 발달과 정서가 굉장히 좋아지는 것도 있고 네. 또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치매 예방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고 합니다. 아 그러면은 이게 등록비가 있네요. 예, 등록비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150불, 120불, 100불 정도 이렇게 셋째, 첫째, 둘째 뭐 이런 식으로 네네. 그 감면 혜택도 있고요. 네. 예, 그리고 미리 등록하는 학생에게는 또 감면을 해서 아. 그 등록비가 그 100불에 선
등록할 경우에는 독도 등록까지 그러면 하게 되면 그렇게 된다고 이게 합니다. 여름방학 내내 진행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네. 기간이 있습니다. 기간이 네. 그 7월 1일까지. 아, 예. 아니 7월 1일 6월 20일부터 7월 1일까지 또 특별 활동이 있고요. 네네. 또 이제 방학이 시작되면서 또 바로 또 하는 게 있고 여러 가지 있다고 그러니까, 합니다. 예, 여름방학 내내 하여튼 진행이 되는 거네요. 네, 그렇죠. 네, 예. 그렇군요. 다음 또 소식을 보겠습니다. 네. 그 주미대사관에서 그 멘토링 데이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6월 2일 날 네네. 그 한인 커뮤니티 센터에서 네. 그 하게 되는데요. 네. 이번에는 그 에스더리, 그 손용, 그 앤드류어 네. 이 세 분이 그 진행을 하게 됩니다. 영어와 한국어로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참가 대상은 관심 있는 청년들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저희 사이트에 보면은요, 네네. 그 등록을 할 수 있도록 네. 그 우리 광고를 보시면은 링크를 누르시면은 링크가 바로 되게끔 그렇게 돼 있고요. 여기 QR 코드도 있습니다. 네네. 예, 거기를 대고 뭐 하시면은 요즘 젊은 분들은 이런 거 다 할 줄 아니까 네네. 그렇게 해서 참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게 우리 청년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가 있네요. 네네네. 그렇군요. 그래서 같이 해서 네. 이끌어주는 그러한 얘기를 듣고 미국 생활을 하는데 좀 네네. 더 그 뭐라 그럴까요? 좀 더 도움을 받고자 해서 미 대사관에서 네. 준비를 한 그러니까 그러한 행사입니다. 이 네. 한인 이제 차세대들을 위해서 그렇죠. 이분들이 좀 더 바람직하게 어떤 네. 사회 활동이나 네. 진로를 선택할 수 있게끔 그렇죠. 이러한 그 멘토링 대회를 데이를 하는 거고요. 그렇죠. 네. 그렇죠. 예. 참석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또 다음 소식은 코리안 컬처 스쿨이 종강식을 했습니다. 이게 예. 어디서 하는 거예요? 예, 메릴랜드에서 했는데요. 네, 네, 네. 코리안 컬처 스쿨은 네. 그 입양아들을 대상으로 그렇군요. 아시아 입양아들을 대상으로 한국말도 가르치고 네. 아시아 문화도 가르치고 네. 한국의 문화도 가르치는 네. 그러한 그 컬처 스쿨입니다. 근데 이날 이제 부모님들도 참석해서 미리 와서 이렇게 많이 그 미국 부모들이 많이 참석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참석을 해서 선생님들하고 이런 대화도 나누고 우리가 애들을 키우는데 네네. 뭐 언제부터 우리가 그 한국말을 가르쳐야 되느냐 또 한국 문화를 알려줘야 되냐 이런 것까지도 같이 그 서로 의논하고 토의하고 그 정보 제공을 같이 하는 그러한 시간 가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종강식에는 그 자기네들이 했던 그 프로그램들 그런 거 발표회도 하고요. 자기네들이 만든 음식 그 비빔밥을 오늘 이날 했거든요. 본인들이 직접 또 만들고 또 한미 그 여성재단에서 또 도움을 주셔가지고 그 실비아 패턴 회장이 같이 가서 함께 도움을 주는 그런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롯데하고 또 버지니아 한인의 은영재 회장이 또 그 도네이션을 해서 그 대학을 가는 학생들에게 또 1,000불씩 장학금을 5명에게 주는 그러한 시간도 갖고 그래서 그 은영재 회장한테는 또 그 감사장을 또 전해드리고 하는 그러한 행사를 했습니다. 네. 하여튼 의미 있는 행사였군요. 네. 이날 뭐 그 김봉주 그 민원 대사도 영사도 같이 참여를 해서 네. 도움을 주고 그 여기 선생님들 자녀분들 같이 해서 그 많은 그 한국 입양아들 네. 아시아 입양아들이 이쪽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는 그러한 행사였습니다. 예, 이러한 행사가 좀 잘 발전해서 예. 더 큰 우리 그 한미 관계에 좀 기여할 수 있는 행사로 자리매김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예. 네. 지난주에는 참 그 피로물들이 그러한 일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이것을 좀 잘 해서 네네. 그 좋은 그 결실을 맺어서 우리가 그 아시아 그 헤이트 이런 것들을 좀 그 같이 그 활동을 하면서 미국 문화 안에서 한인들이 활동을 잘하면서 그러한 것들을 없애는 근데 그런 이제,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한 것이 생각과 말로만 되는 게 아니고요. 이게 아시안 그 증오 범죄, 네. 또 아시안 혐오 범죄를 우리가 퇴출시키기 위해서는 첫째는 뭐니 해도 한인들의 단결입니다. 그렇죠. 아시안들의 단결이 이루어져야 되고
외부에서 볼 적에도 이 한인이나 아시안들이 똘똘 뭉쳐서 행동을 하면요 함부로 섣불리 못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게 좀 단결 화합을 하지 못하고 우리가 분산돼서 우리가 제각각 놀다 보면은 얘들이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허점이 많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좀 더 이러한 거를 이 우리 사회에서 퇴출하기 위해서는 화합과 단결 이거를 꼭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유 감사합니다. 예, 김동학 목사님, 그 다음 주에도 좋은 소식으로 또 이렇게 소식을 전해주는 귀한 시간이 또 있기를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시편 37편 40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이 시편 37편은 다윗의 시인데요. 다윗의 이 시를 통해서 다윗의 믿음의 행위가 드러납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다윗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불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절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불평 대신에 감사한다는 것이죠. 다윗은 불평할 시간을 기도하고 감사했습니다. 믿음은 불평을 이기는 능력이고 감사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능력이죠.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던져질 위기에 처했지만 불평하고 원망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영국의 목사님이신 매튜 헨리 목사님의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그가 10수년을 다니던 그 길을 가다가 어느 날 강도를 만나서 매를 맞고 돈을 뺏기고 겨우 살아서 집으로 돌아왔죠. 매튜 헨리 목사님이 집에 와서 제일 먼저 한 것은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회개 기도였습니다. 어떤 회개 기도를 했느냐 하면, 하나님, 그동안 이 길을 정말 많이 다녔는데 단 한 번도 강도 만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강도 만나지 않은 그 일상이 얼마나 감사였는지 몰랐습니다. 회개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죠? 사실 우리의 일상이 기적이거든요. 우리가 호흡하는 것,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우리가 걸을 수 있는 것, 누군가에게는 정말 바라는 기적이잖아요. 그 일상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를 놓칠 때가 많죠. 그러면서 매튜 헨리 목사님이 세 가지를 감사합니다. 그동안 내가 강도 만나지 않은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요, 돈은 뺏겼지만 생명은 뺏기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요, 내가 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된 것에 감사합니다. 참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불평이 아니라 감사를 선택합니다. 두 번째 다윗의 믿음은 항상 선을 행한다는 것이죠. 3절 말씀인데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다윗의 삶을 잘 표현해 주는 것, 이 선을 향하는 삶을 잘 표현해 주는 것이 사무엘상 24장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과 그의 군사들이 다윗이 숨어있는 엔게디 광야로 옵니다. 그리고 다윗이 숨어있는 굴 속에 사울이 원리를 보러 오죠.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우리 같으면 야, 하나님이 나에게 이 원수를 갚을 기회를 주셨구나 하고 그를 죽였을지 모르겠는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사울의 옷자락만 자르고 사울이 이제 굴 밖으로 나갔을 때 외치죠. 사울 왕이여, 나는 당신을 죽일 의사가 없습니다. 그때 사무엘상 24장 12절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예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라. 다윗은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자기는 악이 아니라 선을 행하겠다고 선포합니다. 그랬더니 그것에 감동받은 사울 왕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7절부터 19절이에요.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네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네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네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너무 귀한 말씀이죠.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고 욕을 욕으로 갚아버리면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 없는데,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으면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떤 담임 목사님 실에 유초등부 아이들이 방문하면 주려고 사탕과 초콜릿이 들은 이렇게 큰 박스가 있었어요. 어느 날 주일학교 아이들이 와서 이제 목사님께 찾아오니까 목사님이 그 박스에 가서 사탕과 초콜릿을 가지고 가라고 이야기했는데, 다른 아이들은 다 집어가는데 한 아이가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얘야 너는 왜 안 가져가니 했더니 이 아이가 낑긋이 웃으면서 목사님의 손으로 주세요 이러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큰 손을 가지고 그 아이에게 사탕과 초콜릿을 주니 이 아이가 손으로 받을 수 없어서 자기 치마로 이렇게 받아가더라는 거죠. 참 지혜로운 아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갚으면 하나님께 받을 것이 없지만 우리가 악을 선으로 갚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넘치도록 갚아주십니다. 여러분, 범사에 오늘 이 두 가지 믿음으로 감사하시고 선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